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마디,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미국 CIA 정보기관의 비밀 문서 한 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코드 362, 대한민국이 바다를 지배할 것이다. 30년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 프로젝트.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년 전 봉인된 파일, 표지에 세 자리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코드 362.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경고문이 적혀 있었죠. 20년의 침묵, 대한민국 비밀 프로젝트. 다음 줄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것. 저는 조셉 라이언입니다. 미 해군에서 28년간 전략자산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24시간 전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격 승인.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요?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NHK 화면 속 총리의 표정이 보였죠.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샴페인을 들고 웃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일본이 돈을 바친 다음 날 트럼프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5,500억 달러를 날리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까? 화면 속 일본 정치인들의 눈빛에서 절망과 저주가 보였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정보기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죠. 긴급, 한국 관련 기밀 해제.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지금 핵잠수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한국은 훨씬 더 거대한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거대한 것?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외부 기술도 외국 자금도 없이 오직 자국의 손으로. 자국의 손으로요? 그게 가능합니까? 마지막 줄이 결정타였습니다. 일본이 150년간 지켜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50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쌓아온 모든 것입니다. 그게 무너졌다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20년 전 봉인된 파일이 있었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표지에 세 자리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코드 362.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붉은 글씨로 경고문이 적혀 있었죠. 20년의 침묵 대한민국 비밀 프로젝트.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시작. 보일러 프로젝트로 위장. 보일러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뭘 숨기려고 보일러라고 했습니까? 다음 줄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것. 저는 멈췄습니다. 2005년에 이미 이런 경고가 있었다는 겁니까? 20년 전의 말입니다. 누가 이 보고서를 썼죠? 저는 서명란을 봤습니다. CIA 극동아시아 담당관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간 기초 작업. 보일러 제조로 위장. 2005년 본격 착수. 지하시설 LBTS 건설 시작. 육상 원자로 시험시설. 5,000톤급 실물 선체 제작 예정.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20년입니다. 다음 줄이 보였습니다. 목표 2025년 완성. 외부 기술 없이 독자 개발. 2025년이라고요? 바로 지금이지 않습니까?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결론 한국은 장기 침묵 전략을 선택했다. 20년 후 세계는 완성된 결과물만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전 보고서가 지금 현실이 됐다는 겁니까? 1995년부터 10년간 준비하고 2005년부터 20년간 본격 추진했다는 겁니까? 그럼 한국은 30년을 침묵하며 이걸 준비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건 과대평가입니다. 30년이나 숨길 수 있습니까? 중간에 누군가 폭로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얼어붙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야 합니다. 서울로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코드 362가 허풍인지 아니면 정말로 20년의 침묵 속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비행기는 내일 아침 출발합니다. 짐을 싸며 저는 다시 코드 362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것. 이 문장이 자꾸 눈에 밟혔죠. 가슴 한편에서 묘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28년 경력이 틀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코드 362는 뭡니까? 20년의 침묵은 또 뭡니까? 서울에 가면 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이 숨긴 카드를 직접 폭로하겠습니다. 이게 정치쇼인지 아니면 세계가 몰랐던 진짜 비밀인지 밝혀내겠습니다. 제 손에 코드 362 파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저는 코드 362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20년 전 경고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것. 과연 그럴까요? 저는 한국 국방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떠올랐죠. 한국 관계자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장보고 3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죠. 화면에 잠수함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5,000톤급 선체 설계도였죠.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KSMR입니다. KSMR이요? 저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겁니까? 화면에 원자로 구조도가 펼쳐졌습니다. NPT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설계라고 했죠. 출력은 200메가와트급입니다. 냉각 시스템은 이중 안전장치를 갖췄죠. 관계자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자료도 완벽했습니다. 수치, 그래프, 안전기준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합니까? 제 질문에 관계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어디서 시험했죠?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밀이라고요? 결국 보여줄 게 없다는 뜻 아닙니까? 자료는 그럴듯합니다. PPT는 훌륭하죠. 하지만 실물은요? 작동하는 원자로는 어디 있습니까? 라이언 씨, 의심이 많으시네요. 28년간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요. 자료와 현실은 다릅니다. 관계자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이건 블러핑입니다. 한국은 서류상으로만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직접 봐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제 도행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거제까지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갔죠. 산과 들판,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핵잠수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거제 조선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죠. 낡았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철제 외벽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어디를 봐도 최첨단 시설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잠수함을 만드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역시 허풍이었군요. 낡은 조선소를 첨단 시설이라고 포장한 겁니까? 20년 전 코드 362 보고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죠. 공장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용접 기계들이 놓여 있었죠. 바닥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인부들이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조선소였습니다. 핵잠수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KSMR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또 다른 문 앞에 섰죠. 낡은 철제 문이었습니다. 문짝에는 보일러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이요? 저는 코드 362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시작. 보일러 프로젝트로 위장. 설마 이게 그 보일러실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조선소에 보일러실이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문 너머로 계단이 보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어둡고 좁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지하 창고를 보여주려는 겁니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문은 달랐죠. 최첨단 생체 인식 보안문이었습니다. 지문과 홍채를 스캔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왜 낡은 조선소 지하에 이런 문이 있습니까? 직원이 손바닥을 대고 눈을 스캔했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죠. 인증 완료.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축구장 10개는 좋게 들어갈 크기였죠. 천장은 30m는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5,000톤급 잠수함 선체 단면이었습니다. 실물이었습니다.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PPT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제 앞에 서 있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체 중앙에 원자로가 통합돼 있었습니다. KSMR이었죠. 완벽하게 결합돼 있었습니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LBTS입니다. 육상 원자로 시험시설이죠. 1995년부터 준비했습니다. 1995년이라고요? 코드 362가 맞았다는 겁니까? 30년 전부터 이걸 만들어 왔다고요? 저는 선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용접 흔적이 완벽했습니다. 0.01mm 오차도 없어 보였죠.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AI 로봇 용접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작업 공간 한쪽에 로봇 팔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로봇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각도에서 용접을 하도록 설계됐더군요. 미국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죠. 저희가 먼저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8년 경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한국은 허풍을 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준비했던 겁니다. 30년 동안 말입니다. 코드 362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LBTS 바닥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주변을 둘러볼수록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이 30년간 여기 있었다고요? 1995년부터 운영했다고 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보일러 제조 공장으로 위장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저는 벽면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3m는 돼 보였죠. 방음과 방사능 차폐를 위한 구조였습니다. 이걸 30년 전에 만들었다고요? 지상에서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보일러 공장 소음으로 모든 걸 가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보였죠. 복잡한 파이프 네트워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공기 순환과 온도 조절을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원자로를 가동했습니까? 2005년부터입니다. 20년간 시험했죠. 20년이라고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0년간 원자로를 돌리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더 걸어갔습니다. KSMR 원자로가 가까워졌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었죠. 높이가 10m는 됐습니다. 은색 금속 표면이 조명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만져봐도 됩니까? 지금은 가동 중이 아니니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원자로 외벽이 차가웠죠. 매끄러웠습니다. 이음새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습니까? 용접 지점이 안 보이는데요. AI 로봇이 했으니까요. 사람 눈으로는 구분 못합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죠. 용접 부위를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0.01mm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0.01mm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입니다. 미국 최첨단 조선소도 0.1mm가 한계였죠. 한국은 그보다 10배 정밀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AI가 실시간으로 조정하니까요. 온도, 압력, 각도 모두 계산합니다. 저는 로봇 용접 시스템 쪽으로 향했습니다. 작업 공간에 로봇 팔 50개가 줄지어 서 있었죠. 각각 다른 크기와 형태였습니다. 어떤 건 섬세한 작업용이고 어떤 건 대형 구조물용이었습니다. 전부 자체 개발입니까? 네, 독일이나 일본 기술 안 썼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었죠. 저는 로봇 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관절 부분이 정교했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해 보였죠. 어떤 각도에서든 용접할 수 있겠더군요. 제어실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방이었습니다. 안에 모니터가 수십 개 걸려 있었죠. 저는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관리합니까? 네, 원자로 상태, 냉각 시스템, 로봇 작동 전부 여기서 봅니다. 모니터마다 다른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온도 그래프, 압력 수치, 방사선 레벨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죠. 모든 수치가 녹색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까? 20년간 단 한 번도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사고가 없다고요? 원자로를 20년 돌리면서요? 러시아도 프랑스도 사고 없이 20년 가동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AI 예측 시스템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감지하죠. 엔지니어가 화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예측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었죠. 72시간 후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문제를 미리 봅니까? 네, 0.001도 온도 변화도 감지합니다. 이상 징후를 3일 전에 알려주죠.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미국 해군도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영국도 없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습니까? 다시 작업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선체와 원자로 결합 부위를 자세히 봤습니다. 경계가 안 보였죠. 완벽하게 하나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손이 아니라 AI 로봇이 한 거라고요? 실제 잠수함도 이렇게 만듭니까? 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미 테스트 끝났으니까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섰죠. 28년간 쌓아온 제 모든 지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말입니다. 보일러 공장으로 위장하고 지하에서 원자로를 돌리고 AI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왜 이제야 공개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이제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승인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이미 모든 게 완성됐다는 겁니까? 설계도 끝났고 기술도 확보했고 시험도 끝났다는 거죠? 저는 코드 362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경고문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장기 침묵 전략을 선택했다. 20년 후 세계는 완성된 결과물만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LBTS를 걸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죠. 이 시설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이 스며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재도전이 있었을까요? 돌아서서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생체 인식문을 통과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LBTS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죠. 3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죠.
일본이 왜 그렇게 얼어붙었는지 이제 이해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봤죠. 세계가 바뀝니다. 지금부터요. 저는 제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죠. 직원이 저를 거대한 모니터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디지털 트윈입니다. 화면에 3D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잠수함이었죠. 완벽한 가상 잠수함이었습니다. 선체, 원자로, 추진 시스템 모두 구현돼 있었습니다. 실물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저 밖에 있는 실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까? 네, 1대1로 똑같습니다. 실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여기 반영되죠. 저는 화면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용접 부위까지 정밀하게 표현돼 있었죠. 어떤 부분은 확대하면 분자 단위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걸 왜 만들었죠? 시험하려고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 속 잠수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닷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수심 200m, 300m, 500m를 지나갔습니다. 가상으로 잠수함을 운용합니까? 네,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잠수, 부상, 전투 후 사고 전부요. 화면 속 잠수함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죠.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하지만 곧 자동 복구됐습니다. 예비 시스템이 작동한 거죠. 실패 상황도 시뮬레이션 합니까? 네, 모든 실패를 미리 경험합니다. 그래야 실물에서 안 일어나니까요. 저는 화면 아래를 봤습니다. 숫자 하나가 보였죠. 23,847.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숫자가 뭡니까?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시뮬레이션 횟수입니다. 횟수요? 네, 지난 20년간 이 가상 잠수함을 만들고 시험하고 부수고 다시 만든 횟수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3,847번이요? 2만 번 넘게 가상으로 잠수함을 만들었다고요? 하루에 몇 번씩 한 겁니까? 20년이면 하루 평균 3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초기엔 하루 10번도 실패했죠. 설계 하나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10년 걸릴 일을 2만 번 넘게 반복했다고요? 미국이 한 척 만드는 동안 한국은 2만 척을 가상으로 만든 겁니까? 각 시뮬레이션마다 뭘 배웠습니까? 모든 걸 배웠습니다. 용접 각도, 원자로 배치, 냉각 효율, 소음 차단 전부요. 직원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록이 쭉 나타났죠. 한 번부터 23,847번까지 모든 결과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빨간색이 완전 실패입니까? 네, 초기 1만 번은 거의 빨간색이었죠. 잠수만 하면 터졌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점점 노란색이 늘었죠. 1만 5천 번쯤부터 초록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만 번 이후는 거의 초록색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100% 성공입니다. 직원이 최근 1000번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초록색이었죠. 단 하나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작동했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시험했습니까? 네, 태풍은 물론이고 해저 지진, 어뢰 공격, 충돌 사고 전부 시험했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악천후, 전투, 극한 상황들이었죠. 가상 잠수함은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실패 확률이 0%입니까? 데이터상으론 그렇습니다. 2만 번 이상 실패를 경험했으니까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28년 경력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미국은 실물 한 척 만들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10년 걸립니다. 예산도 수조 원 들어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상으로 2만 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실패를 미리 경험했습니다. 실물 만들 때는 100% 성공한다는 겁니까? 이제 승인만 나오면 됩니까? 네, 2년 안에 완성합니다. 2년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소리 같았죠. 하지만 이 시설을 보고 나니 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니, 확실해 보였습니다. 왜 하필 2년입니까? 이미 준비 끝났으니까요. 조립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승인을 말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30년을 참았습니다. 트럼프가 문을 열어준 순간 완성된 카드를 꺼낸 거죠. 세계가 믿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죠. 라이언 씨가 증언하시면 되죠. 저는 멈췄습니다. 제가요? 28년 경력의 미 해군 전략가가 한국을 증언한다고요? 제 경력에 오점이 생깁니다. 동료들이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LBTS를 봤죠. 20년 가동한 원자로를 봤습니다. AI 로봇 용접을 봤습니다. 23,847번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진실을 봤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완벽하게요. 저는 LBTS를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한 사람이 선체 옆에 서 있었죠. 7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선체를 쓰다듬고 있었죠. 저분은 누굽니까? 강철민 명장입니다. 30년간 이곳을 지켜온 분이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손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용접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평생 쇠를 다룬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강철민 명장님이십니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네, 조셉 라이언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 못했죠. 강 명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한국은 못 만든다고요. 하지만 만드셨습니다. 30년 걸렸죠. 그가 선체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보듯 했죠. 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제 질문에 강 명장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죠.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0년 6월이었습니다. 6월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이 터졌죠. 저는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업고 바다로 뛰었어요. 강 명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피난 갈 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부두에서 울부짖었죠.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작은 고깃배 하나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아버지가 저를 먼저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손을요? 네, 배가 꽉 찼으니까요. 아버지는 바다에 남았습니다. 강 명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70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죠. 배가 떠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는 손만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돌아가셨습니까? 네, 포탄에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바다에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명장이 눈을 떴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그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바다에서 쫓겨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신 겁니까? 네, 15살 때 용접을 배웠습니다. 조선소에 들어갔죠. 평생 배를 만들었습니다. 강 명장이 선체를 두드렸습니다. 쿵쿵 소리가 울렸죠. 1995년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30년 걸린다고 했죠.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무릎 꿇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강 명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라이언 씨, 이게 그냥 쇠덩이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이건 70년의 한입니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신 그날부터 쌓인 한이에요. 강 명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간 여기서 살았습니다. 집도 안 갔어요. 명절에도 여기 있었죠. 애들 결혼식도 못 갔습니다. 가족이 이해했습니까? 처음엔 원망했죠. 하지만 나중엔 알았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요. 지금은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버지가 바다를 지킨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죠.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든 결정체였습니다. 명장님, 이제 완성됩니까? 네, 곧 바다에 뜹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바다예요. 강 명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습니까? 이제 우리 힘이 생겼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28년간 전략 자산만 분석했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무기의 가치만 계산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 잠수함은 한 민족의 영혼이었습니다. 70년간 쌓인 한이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맹세였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명장님, 제가 세계에 말하겠습니다. 강 명장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이 30년 준비했다고요. 이게 허풍이 아니라 70년의 한이라고요. 명장님 같은 분들이 만든 기적이라고요. 고맙습니다. 강 명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했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봅니다. 우리가 누군지요. 저는 LBTS를 나섰습니다. 강철민 명장은 여전히 선체 옆에 서 있었죠. 평생을 바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진짜 힘을 말이죠. 서울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죠. 뉴스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핵잠수함 2년 내 완료 선언. 저는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2년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죠. 우리는 2년 안에 첫 핵잠수함을 완성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장관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CNN이었죠. 한국의 무모한 선언.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BBC로 바꿨습니다. 2년 만에 핵잠수함. 세계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였죠. 라이언, 이게 사실입니까? 한국이 정말 2년 만에 만듭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시설을 봤습니다. 세계가 믿지 않습니다. 허풍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했죠. 저도 보기 전엔 안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NHK 화면에 일본 방위성 사이토 소장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차갑더군요. 한국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이토가 자료를 들어올렸죠. 핵잠수함 건조는 최소 10년 걸립니다. 2년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기술도 경험도 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기자가 외쳤습니다. 사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를 요구합니다. 한국은 실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극입니다. 중국도 가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장에 섰죠. 한국의 계획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기극 아닙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변인이 미소 지었죠.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공조했습니다. 한국을 궁지로 몰아넣었죠. 유럽 언론들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쇼다. 트럼프를 속이고 있다. 한국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였죠. 라이언 씨,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샹그릴라 대화가 다음 주입니다. 거기서 증언해 주십시오. 샹그릴라 대화요? 아시아 최대 안보 포럼이었습니다. 전 세계 국방장관과 전략가들이 모이는 자리죠. 제가 뭘 말합니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본 것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경력이 걸린 문제였죠. 28년간 쌓은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비웃을 겁니다. 라이언이 한국에 속았다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보였죠.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하 어딘가에 LBTS가 있었습니다.
30년의 침묵이 숨어 있었죠. 강철민 명장이 떠올랐습니다. 70년의 한이 담긴 눈빛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무릎 꿇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말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제 모든 경력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못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LBTS를 봤죠. 20년 가동한 원자로를 봤습니다. 23,847번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강철민 명장의 눈물을 봤습니다. 샹그릴라로 가야 합니다. 세계에 말해야 합니다. 한국이 준비했다고요. 이게 허풍이 아니라고요. 30년의 침묵이 끝났다고요. 저는 싱가포르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죠. TV를 다시 켰습니다. 사이토가 또 나왔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답해주겠습니다. 증거를요. 샹그릴라 호텔 대회의장이었습니다. 각국 국방장관들이 앉아 있었죠. 일본 사이토 소장이 연단에 섰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이토가 자료를 들어올렸죠. 핵잠수함은 10년 걸립니다. 2년은 허풍입니다. 한국은 실물도 없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한국은 NPT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죠. 한국 대표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사이토가 외쳤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한국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죠.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셉 라이언, 전미 해군 전략자산 분석 사령관입니다. 저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28년 경력이 지금 걸렸습니다. 사이토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이토가 미소 지었죠. 당연합니다. 중국 대표님 말씀도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이 숨을 죽였죠. 틀렸습니다. 사이토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을요. 뭘 봤습니까? LBTS입니다. 육상 원자로 시험시설이죠. 거제 지하 30m에 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1995년부터 30년간 운영했습니다. 보일러 공장으로 위장했죠. 2005년부터 원자로를 20년간 가동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고 없이요. 증거가 있습니까? 사이토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5,000톤급 실물 선체를 봤습니다. KSMR이 완벽하게 통합돼 있었습니다. AI 로봇 용접으로 만들었죠. 오차 0.01mm입니다. AI 로봇이요? 네, 미국도 없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났죠.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을 봤습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가상 잠수함입니다. 20년간 23,847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숫자가 터지자 회장이 폭탄을 맞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2만 번 넘게 가상으로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모든 실패를 경험했죠. 지금은 100% 성공합니다. 사이토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강철민 명장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30년간 LBTS를 지킨 용접 장인입니다. 6.25 때 아버지를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힘이 없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70년간 맹세를 지켰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힘이 없어서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허풍이라 부르는 것을 저는 한나라의 영혼이라 부릅니다. 70년의 집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30년의 침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조립만 남았으니까요. 사이토가 앉았습니다. 중국 대표도 말이 없었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2명, 3명이 일어났죠. 곧 전원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죠. 라이언,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싱가포르 밤하늘이 밝았습니다. 3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세계가 이제 압니다. 샹그릴라 증언 다음 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호텔 TV를 켰습니다. NHK가 나왔죠. 사이토 소장이 카메라 앞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국의 준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90도로 절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AI 로봇 용접 기술 협력을 공식 요청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운다고요? 과거엔 일본이 한국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역전됐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CNN이었죠. 미 해군, 한국 KSMR 냉각 시스템 도입 검토. 버지니아급 노후화 문제 해결 위해. BBC로 바꿨습니다. 영국 국방부,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제안. AI 용접 기술 절실. 전 세계가 한국을 향했습니다. 핵잠수함 강국들이 줄을 섰죠. 과거 한국을 가르쳤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에게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거제 조선소였습니다. 각국 시찰단이 왔습니다. 미국 합참의장, 영국 국방 차관, 프랑스 해군 참모, 일본 방위성 관계자까지요. 모두 LBTS를 보러 왔습니다. 지하문이 열렸습니다. 5,000톤급 선체가 나타났죠. 세상에. 미국 합참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영국 차관이 용접선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죠. 0.01mm 오차입니다. 제 말에 프랑스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0.1mm도 힘듭니다. 디지털 트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23,847이라는 숫자가 떴죠. 2만 번 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한 척 만드는 동안 한국은 2만 척을 만들었군요. 시찰이 끝났습니다. 각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했죠. 스승이 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철민 명장이 서 있었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명장님. 강 명장이 돌아봤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죠. 라이언 씨, 세계가 이제 압니까? 네, 압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돈이 아닙니다. 명장님 같은 분들의 헌신이죠. 강 명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70년 걸렸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아래로 곧 한국의 핵잠수함이 뜰 겁니다. 첫 잠수함 이름이 뭡니까? 코드 362입니다. 30년 침묵의 증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이름이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 명장은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죠. 70년 전 아버지가 떠난 그 바다를요. 이제 그 바다는 한국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코드 362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봉인이 해제됐죠. 한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것. 20년 전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 30년의 침묵, 70년의 한, 그리고 한 민족의 헌신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코드 362가 증명했죠.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사연이었습니다.